원주에서 하루 동안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등 다른 시군 확진자 접촉보다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틈탄 가족과 동료, 지인 간의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지난해 대비 37%가 많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피서 문화로 경제 효과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교육부의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인원수 감축 계획에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도 지역교육 황폐화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내년 도내 학생 수는 올해보다 1,200여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5년 뒤에는 올해보다 14,000여 명이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에서 하루 동안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한 종교단체와 관련해 10명이 집단 감염되는 등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 전체 감염 경로도 수도권 등 다른 시군 확진자 접촉보다 느슨해진 방역의식을 틈탄 가족과 동료, 지인 간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하루 원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명. 이 중 8명은 지난 25일 학생 2명이 확진된 원주시 무실동 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400여 명이 근무하는 콜센터 직원 2명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 등을 통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주시는 관련자 600여 명에 대한 선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학교가 전면적으로 다 개학을 한 상태인데 지금 이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다 지금 확진이 되면서 학교 밖에서의 감염을 최대한 좀 줄여주셔야 아이들이 좀 원만하게 2학기를 잘 다닐 것 같아요. 도내 대형마트와 물류센터, 다방 등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져 26일 정오 기준 신규 확진자는 38명, 누적 확진자는 5,3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등 수도권 관련 감염보다 지인을 통한 지역 전파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최근 감염 경로를 보면 수도권 등 타시도 감염은 6%로 낮아지고 도내 동일시군 감염이 60%를 차지하는 등 지인, 직장 동료, 동일 건물 거주민 등 평소에 가깝게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도 늘고 이 중에는 전파력이 2~3배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90% 이상입니다. 지속적인 확진자 증가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0%를 넘는 등 병상 부족이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과 방역 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유지되는 등 방역 대응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의 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사회적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이 순차적인 폐장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7%가량 늘었는데요. 철저한 방역 대책 등으로 해수욕장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제 효과는 오히려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 이달 초 해변을 가득 메웠던 피서객은 모두 사라지고 일부 서핑객만 바다에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활기를 띠던 해변가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도 지난 7월 초 개장한 도내 82개 해수욕장은 460만 명이 찾았습니다. 지난해 대비 37%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규모가 큰 해수욕장은 인파가 줄어든 반면 고성과 속초, 양양 등의 소규모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피서객들은 늘고 해수욕장발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제 효과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여름 3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린 고성 송지호 해수욕장입니다. 밀려드는 피서객 대비 인근 상인들이 느끼는 경제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모두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피서 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서 문화가 바뀌면서 상인들의 타격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피서지를 찾았지만 안전을 의식해 음식점 이용을 최소화하고 영업점도 운영 제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손님들이 실내에 이제 안 들어오시는 거 네,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됐죠. 부분도 많이 싸우잖아요. 어, 저녁에나 먹겠구나. 낮에는 못 먹구나. 뭐 식당들 좀 북적북적해요. 별로 안 드시는 거. 별로 안 북적해요. 몇 군데만 요즘 많이들 싸우고 힘들어요. 요즘. 어, 근데 어차피 하는 거니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거고. 오는 29일 강릉과 속초를 끝으로 도내 해수욕장은 모두 폐장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동해안 해수욕장 등 지역 관광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 지역 내 모든 돼지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5일 기준으로 지역 내 돼지 농가 8곳 중 5곳이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 10km 이내 방역대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9일과 23일에도 3곳의 돼지 농가가 방역대 농가로 지정돼 지역 모든 돼지 농가가 이동 제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춘천시는 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혈액과 분변 검사를 진행하고 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해 출입 차량 소독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도내 학생 수는 올해보다 1,200여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로 2022학년도 도내 초중 고교생 수가 14만 7,419명으로 올해보다 1,222명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5년 후인 2026학년도에는 13만 4,630명으로 올해 대비 14,000여 명이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의 인원수를 감축시킨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의회도 관련 성명을 내고 교원 감축의 지역교육 황폐화를 초래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최재현 교육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장님,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중등교사 인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죠. 강원도 감축 계획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부의 2022년 2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1차 정원 가배정에 따르면 내년도 강원도 중등교원 정원은 91명으로 줄어듭니다. 최근 6년새 강원도 중등교원은 307명, 5.16%로 감소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부에서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정했는데 2014년부터는 기존의 학급수 기준이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교원 정원을 줄였습니다. 물론 한정된 정원을 가지고 전국에 배정해야 하는 교육부 고충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교육의 장기적인 전망을 세우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강원도 의회에서도 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면서 반대 성명을 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강원도는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3학급 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배워야 할 교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 규모가 큰 학교의 정원을 빼서 규모가 작은 학교로 배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다니며 수업을 하는 견인 교사가 확대될 수 있어 학생들과의 유대감 형성이나 소속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래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학급 규모 축소가 필요하며 최소한 교원의 정원은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또 단순한 경제 논리를 따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많죠. 교원 수급의 기준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원도는 우리나라 도별 면적 순위에서 두 번째로 넓은 곳입니다. 하지만 인구 밀도는 가장 낮아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중등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별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수에 따라 교원 최소 정원을 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지역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공교육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도 중등교사 정원을 산출할 때 일괄 산출 방식을 지향하고 시도교육청의 지역 특성에 따른 교육 환경과 학교 설립 목적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정책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 끝으로 이와 관련된 강원도의회 차원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강원도 중등교원 정원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인원만큼 충분히 정원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촉구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최재현 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평창군의 수건인 국도 31호선과 6호선 구간 개량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평창군은 국도 31호선 평창 노동 홍천 자운 구간과 6호선 평창 진부 강릉 연곡 구간 2차로 개량 사업이 심의를 통과해 총 사업비 3,66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구간은 홍천과 강릉 등 인접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로 영동 고속도로로 차량 정체 시 우회도로로 활용이 가능하며 주변 관광지를 연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 일단 떠나가 출시됐습니다. 강원도는 26일 강원도 글로벌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판촉 행사를 열고 사업 설명과 로고 퍼포먼스 등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강릉, 원주 등 도내 4개 권역에 140여 개 숙박 상품을 라이브 커머스로 판매했습니다. 도는 숙박료의 최대 70%를 할인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등 도내 타 플랫폼과 연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한편 농어촌 민박 통합 예약 시스템인 일단 떠나는 중개 수수료가 3%로 광고비와 입점비를 부담하지 않는 전국 최고 민관 협력 숙박 앱입니다. 영월군의 연당지구 재해위험 개선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 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남면 연당리 일대 유수지를 만들고 주민 이주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영월군은 유수지를 강원도 1호 지방정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 의료고가 전국 고교생 바이오기술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9일 충남 논산에서 열린 대회에선 원주 의료고 바이오의학과 3학년으로 구성된 오리는 과학팀은 식물 추출물 미백 효과와 적정 첨가량 연구를 통해 대상을 받았습니다. 원주 의료고에서 출전한 다른 3개 팀도 식품을 이용한 항암 효율성 비교 분석과 유산균 항산화 효과 등을 통해 무도 입상했습니다. 원주 의료고는 2019년 바이오의학과를 신설하고 바이오 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최대 곡창지대인 철원에서 올해 첫 벼 배기가 이뤄졌습니다. 철원군은 25일 동송읍 오덕리에서 5대벼의 교배살인 철기 50호 벼 배기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은 38헥타르 논에서 250톤의 쌀을 수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수확되는 철기 50호는 면적당 생산량이 5대 쌀보다 많은 게 특징이며 건조와 도정 과정을 거친 뒤 추석맞이 햅쌀로 판매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